네, 안녕하세요. 백설구는 남자 킬리만입니다. 오늘은 XRP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네트워크, 즉 ODL을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기본적인 내용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리플은 회사 이름이고 XRP는 코인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라는 회사는 국제 송금 시스템인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리플렛이라고 불리웁니다. 이 리플렛에는 세 가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하나는 엑스커런트, 하나는 엑스래피드, 그리고 하나는 엑스비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매수 매도하는 XRP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바로 엑스래피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XRP의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이 엑스래피드를 사용하는 기업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고요. 리플렛을 사용하는 업체들은 총 300개 정도가 되지만은 이 XRP를 사용하는 업체는 총 24군데가 있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엑스래피드를 ODL이라고 이름을 바꾸었고요. On Demand Liquidity. On Demand라는 것이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방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리퀴디티가 유동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On Demand Liquidity라는 것은, 즉 ODL이라는 것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유동성을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리플사는 이 ODL을 사용하고 있는 24군데 업체 리스트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의 기초 자료는 더 데일리 홀드라는 이 언론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언론사에서는 총 24군데 중에서 19군데를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4군데를 더 조사했지만은 사실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의미가 별로 없는 곳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ODL을 사용하고 있는 총 19개 업체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19군데 업체를 몇 가지로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DL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 자체는 총 24개가 있지만은 이 언론사에서 조사한 게 총 19개고요. 거기에 따른 구분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송금업체, 하나는 금융결제업체. 송금업체하고 금융결제업체는 약간 그 경계가 모호하지만은 주된 업무에 따라서 구분을 해 놓은 거고 서로 영역이 약간 모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은행, 구인 구직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가 있습니다. 거래소를 제외하면은 총 13군데 업체밖에 안 되네요. 도대체 이 거래소가 7군데가 되어 있는데 뭐 거래소야 사실은 너무나 많지 않나요? 이거 가지고 협업을 하려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협업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거래소가 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 의미를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리플의 ODL 네트워크에 있어서 거래소가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려고 하면은 이 뉴스를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18일 날 나온 뉴스였고 이때 코인베이스와 리플사가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루머가 돌았었죠. 그리고 가격은 17%가 급등했었는데 이날 양일간에 한 25%까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루머였습니다. 자, 이 루머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플의 기관 시장 책임자인 브리언 메디건, 바로 이분이시죠. 이분이 엑스래피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냥 코인베이스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어떤 사람이 멕시코 페소를 멕시코에 송금하고 싶어 할 경우에 미국의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에서 달러가 XRP로 환전된 후에 이 XRP가 국경을 넘어가고 비소와 같은 멕시코 현지 거래소로 전송이 됩니다. 그 다음 비소에서 XRP 멕시코 페소로 환전되는 시기입니다. 머니그램 이용자는 최종적으로 멕시코 페소를 받게 되는 셈이죠. 머니그램은 이 과정을 통해서 상당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최종 소비자는 수수료 인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리플사 직원이 코인베이스를 언급했다는 이것 때문에 코인베이스가 지금 ODL 사용 업체로 추가가 되겠다 이런 이제 찌라시가 돌면서 코인 가격이 상승했고 다시 하락했죠. 현재 상황으로 봐서 루머는 그냥 루머로 끝났습니다.
방금 저 발언에 있어서는 제가 알고 있는 리플렛의 사용 방법과 좀 내용이 틀리긴 하지만은 저 발언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송금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미국에는 굉장히 많은 멕시코 노동자들이 이주해서 가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어서 결국에는 멕시코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겠죠. 멕시코. 자,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멕시코로 송금을 하면서 송금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게 발생하는데 이것을 줄여보자 이런 방법이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멕시코인이 은행에 가서 송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암호화폐 거래소 쪽으로 돈을 보내게 되겠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XRP로 전환을 해서 멕시코에 있는 이 거래소 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에서는 다시 은행으로 송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 쪽에서 다시 멕시코 돈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현재 이 시스템을 보고 약간의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굳이 XRP일 필요가 있을까? 속도가 빠른 코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은행을 끼지 않고 거래 쪽으로 바로 간다고 하면은 뭐 비트코인을 보낼 수도 있고 이더리움을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오스나 트론을 보낼 수도 있죠. 이오스나 트론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그리고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불안하다고 하면은 현재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매수해서 멕시코에 있는 거래소로 보내고 여기서 다시 찾으면 될 문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생각들 자체도 조금 이제 틀린 부분이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미국에 있어서 명목화폐를 받아주는 거래소가 어디 있냐는 거죠. 자, 코인베이스를 제외하고는 찾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만약 이 프로젝트에 끼어든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에서 중요한 것 자체는 거래소는 어디든 사용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은행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해외 노동 인력이라는 거. 그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래소로 협업을 하고 있는 이 협업사를 짚어 보겠습니다. 비트루 싱가포르에 본진이 있고요. 그리고 비트렉스 미국 시애틀에 있죠. 그리고 비트 스탬프 유럽 쪽에서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 거래소이고요. 영국,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이쪽에 주 거래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예시가 들었던 빗소 멕시코 쪽에 있죠. 그리고 코인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필리핀에 있습니다. 그리고 SBI VC 트레이드, SBI 그룹 산하에 있는 거래소이고요. 일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에 이주해서 노동하는 사람들이 멕시코나 필리핀 쪽으로 송금할 때 많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거래소의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같은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이건 늘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뭐 생각이 들고 이들이 맡은 역할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포커스를 더 맞추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빗소 거래소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멕시코에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 빗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리플, 점프 캐피탈,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리고 판테라 캐피탈 등이 투자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찌라시였지만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빗소에 관련된 뉴스는 꾸준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만약 코인베이스가 이 게임에 끼어든다 하면은 XRP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가 될 겁니다. 은행과 거래소를 하나로 묶어 놓을 수 있는 데가 바로 코인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여기서 끼어들면은 이런 은행들을 찾을 필요가 없이 코인베이스로 바로 명목화폐를 입금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서 XRP를 환전을 할 수 있고 바로 멕시코 쪽으로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보셔야 될 게 은행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 ODL 협업사로 인해서 있는 은행은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유로 엑심뱅크, 영국 런던 쪽에 있는 은행이고요. ODL의 사용량이 올해 들어서 총 7배가 증가했다고 하지만은
이 시스템들이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이 은행 부분들이 이 협업사로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ODL을 사용하고 있는 은행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결론은 어떻게 내야 되죠? 결국 은행은 큰 관심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백지장 한 장 차이이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ODL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은 리플사와 협업을 맺고 있는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총 300군데가 있고 거기에 꽤 큰 은행들이 매우 많다. 이것은 또 팩트이죠. 산타데르 은행 같은 경우는 스페인 쪽에 있는 데고 엑스커런트를 이용한 국제 지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했었고 유럽의 자산 규모가 4위에 해당되는 거고 PNC뱅크 같은 경우도 미국에 있는 거고 미국 10대 은행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되면은 이 은행들이 이 역할들만 해준다면은 이 시스템은 굉장히 쉽게 뭐 성공할 수 있겠죠. 그 시기가 언제쯤 될지가 의문인 거고 굳이 XRP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게 의문인 거고요. 그리고 이 의문점들을 해결해야 될 게 바로 리플사이겠죠. 자, 나머지 업체들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리플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업무는 국제 송금 아닌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에서는 엑스커런트나 ODL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제 시장을 더 생각을 했다면 엑스비아 쪽을 더 강조를 했겠죠. 제가 여기서 송금 업체와 그리고 결제 업체를 이렇게 구별을 해 놓았지만은 실질적으로 ODL이 성공하려고 하면은 이 송금 업체들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결제 업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 송금 업체들과 또 협업을 맺습니다. 그래서 연관 관계는 있지만은 송금 업체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 7개의 송금 업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과연 여기에서 몇 군데나 알고 있는지 한번 의문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그램은 다들 아시는 곳이고 이번에 스웨덴에서도 나왔었고요. 미국 텍사스 주에 본사를 두고 있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송금 업체라고 합니다. 200개 이상의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머니그램이 5대1 협업사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머니그램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협업사로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들이 머니그램 쪽에도 큰 수익이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머니그램의 움직임에 대해서 꾸준히 살펴보고 홈페이지도 꾸준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두 번째 송금업체는 니움이네요. 자, 이전에 인스타램이라는 업체명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에 와서 니움이라고 개명을 했습니다. 본사는 싱가포르 쪽에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영향에 있는 송금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000개 이상의 은행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 뉴스에 비자카드하고 니움이 협업을 했다, 그런 뉴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니움이 비자카드하고 협업을 한 거지 XRP가 ODL이 협업을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나온 업체들의 이름이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그게 뉴스화가 될 겁니다. 그게 과연 가격 상승에 호재가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단들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그런 뉴스들이 부정적인 뉴스들은 아니지만은 분명히 XRP의 가격까지 올릴 만한 뉴스들은 아니다. 단지 언론사는 뭐 이런 뉴스 저런 뉴스 다 가져온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머큐리 FX 영국에 소재되어 있네요. 캐나다와 중동으로 시작해서 향후에는 멕시코와 필리핀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외국에 나와서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되는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송금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에 대해서 민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에 관련해서도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런 업체들이 앞으로 ODL과 더 큰 협업들을 하고 실제 송금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아메리카스, 자, 미국의 수천 곳 대리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인도, 중국, 필리핀 전역에 7만 6천 개 정도의 지불형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플래시 FX, 호주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호주 결제 기업이고 수요 높은 필리핀 송금을 위해서 ODL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플래시 FX도 제가 결제 기업으로 넣어놨다가 송금 업체 쪽으로 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샌드 프렌드 여기 같은 경우도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고, 자, 미국 거주 필리핀인 대상으로 해서 국제 송금을 하는 플랫폼이고요. 개인 단위 송금만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MIT 이 대학에서 후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알릭스 멕시코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이것도 미국과 멕시코 송금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간략적으로 이 송금 업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공통점이 대략적으로 보이죠. 바로 주 타켓이 선진국에 가서 노동을 해서 페이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주 타켓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엔 결제 업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결제 업체하고 송금 업체의 그 관계가 살짝 모호합니다. 제가 지식이 짧아서 이렇게 구분을 했을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터뱅크 페루 같은 경우는 페루에 본사가 있고요. 이번 리플 수엘의 연사로 참여해서 ODL이 뱅킹 기술을 향상시켜서 사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트랜스퍼고 영국에 본고지가 있고요. 인도 결제 서비스에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탈리스트 미국에 본고지가 있고 2018년 10월에 엑스래피드를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사용을 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IDT 미국 뉴저지에 본고지를 두고 있고 통신 지불 서비스 업체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은행 유로 엑심 뱅크 같은 경우는 영국 런던에 소재지가 있는데, 유로 엑심 뱅크는 수출입 은행이라고 하고, 그리고 스위프트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끊고 ODL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유로 엑심 뱅크 같은 경우는 이 스위프트사하고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여러 라인이 있겠죠. 여러 채널이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이제 거래를 끊고 하나를 ODL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엑스 커런트를 사용을 하든 ODL을 사용하든 그 기업 자체가 모든 시스템을 뭐 이걸로 바꿨다,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다리 하나 살짝 올려놨다, 뉴스를 볼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구인 구직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고렌스라는 곳이고요. 자, 고렌스 같은 경우도 국내 노동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해외 노동자들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송금 업체들과 연관을 지어서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인 구직 시스템인 고렌스도 ODL의 협업사로 발표를 했던 것 같고요. 자, 여기는 고렌스 홈페이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냐면은, 자, 고렌스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리플사에 대한 로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사에 관련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페이먼트사가 이렇게 있다,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뉴스를 이해할 때도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하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부정적으로 먼저 보자고 하면은, 리플사가 고렌스하고 이렇게 협업을 했다고 해서 고렌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페이먼트를 리플사가 책임진다? 전혀 아닌 거죠. 그냥 수많은 페이먼트 사업 중에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냥 발 하나 얹어 놓은 거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을 보실 때 크게 뭐 가격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판단한 것은 오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 반대로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리플사가 시작을 하는데 다른 페이먼트 사업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 언제든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은 굉장히 스타트적인 시작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 자, 이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본인의 투자 자금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건 장기 홀드들한테 맞는 해석법이에요. 본인의 자금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자금이면은 이런 해석은 아주 올바른 해석이라고 보이는 거고, 부정적인 해석,
이런 뉴스가 나왔다 해서 지금 당장 가격이 상승할 리는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자금 자체가 단기적 투자적 자금이면 이건 또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볼 때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렇게 뭐 해석 방법이 틀릴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람마다 충분히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런 뉴스들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자들한테는 꽤 도움이 되는 뉴스다,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협업했다는 뉴스들이 있으면은 그 협업사 홈페이지 가가지고 그 홈페이지가 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항상 체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그 협업사와 전력으로 협업을 하겠다 하면은 분명히 리플에 대한 로고가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뉴스에서만 나오는 정도라고 하면은 그냥 그러나 보다 정도로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추가적으로 한 네 군데 정도를 더 찾아보았습니다. 뉴스상으로는 분명히 엑스래피드, ODL을 사용한다, 아니면 테스트한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찾아보니까 그다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칩리밋이라는 곳은 송금 업체이고, 확인해 보니까 트윗이나 웹사이트가 모두 다운되어 있는 업체이고요. 그리고 커런시 다이렉트라는 곳이나 웨스턴 유니언, 그리고 캠브리지 글로벌 페이먼트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테스트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되어 있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온라인 판매 업체, 뭐 조그만 데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통신이나 조그만 결제 업체,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ODL을 사용하는 업체가 협업사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다지 의미 없는 곳들이 그냥 블록체인 쪽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업을 한다,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자, 이상으로 리플렛에서 ODL 네트워크 실사용하는 업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족한 지식이라서 잘못된 설명도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만 부탁드리고요. ODL 협업사들이 이제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은 ODL 협업사가 늘어나는 것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XRP 가격 상승과 연관이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XRP 호재가 많은데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라든가, 아니면 XRP 가격 상승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리플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설명드렸으니까 기존 방송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은 엑스 커런트를 사용하는 금융기관들이, 현재 리플사와 협업을 맺고 있는 그 금융기관들이 ODL 사용에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우량 금융사들이 XRP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XRP의 가치가 급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사의 강한 업무 추진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